타세요 수익버스, 오늘도 수익 목적지까지 힘차게 달려가고 있습니다. 베스트 드라이버 김준호 기사님과 함께 할게요. 기사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도 기사님의 수익버스들 아무리 시작이 좋다고 해도 더욱더 더 잘 가고 있는데요. 그 가운데에서 저도 탈 걸 하는 그런 버스가 있더라고요. 네. 지금 에코프로가 이틀 만에 3차 목표가를 훌쩍 뛰어넘었어요. 조금 더 욕심을 내봐도 될까요? 네, 일단 뭐 에코프로 같은 경우는 뭐 아무래도 이제 2차 전지 그리고 ES 그리고 ESS 뿐만 아니라 휴머노이드 로봇 관련된 밸류 체인에 있어서 가장 이제 핵심 기업이기도 하지만 결국 피지컬 AI의 어떤 큰 순환매가 나와주고 있기도 하고 결국 또 시가총액 상위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에서 결국 에코프로가 오늘 강력하게 시세가 분출되면서 결국 에코프로의 어떤 시총 자체가 알테오젠을 지금 뛰어넘으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에코프로 BM과 에코프로를 우리가 무시할 필요가 없는 게 결국 이제 알테오젠의 어떤 빈자리를 결국 에코프로 그룹주가 견인할 수밖에 없고 결국 이제 패시브 자금이 강력하게 유입된다고 했을 때는 당연히 시가총액 2등, 3등인 에코프로 비행과 에코프로 그리고 4등, 5등인 네이벨바이오와 레인보우 로보틱스로 수급이 확산될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결국 오늘 에코프로가 또 유럽에 이제 첫 번째로 법인 신설 설립을 했다는 소식이 나와줬어요. 그래서 최근에 특히나 유럽에서는 내연기관보다 전기차 판매량, 신차 판매량이 더 뛰어넘은 상태이다 보니까 유럽 쪽에 좀 공격적인 투자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결국 뭐 전고체 배터리가 됐던 또 음극재, 양극재 뿐만 아니라 모든 라인업을 다 지금 총괄하고 있는 에코프로가 결국 오늘 강력한 시세가 들어오고 있지 않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가장 큰 이유는 아무래도 수급적인 요인이 가장 크다라고 좀 보고 있지만 우리가 이제 2차 전지 기업들의 어떤 재평가도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시세가 분출되면서요. 제가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3만 5천 원 라인 때는 가볍게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4차 목표가를 설정해드리면 18만 원으로 한번 4차 목표가 재설정해 보겠고 익절가는 3차 목표가로 제시해드렸던 13만 5천 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코프로 어느덧 4차 목표가까지 왔습니다. 18만 원으로 제시해 주셨으니까 체크해 보시고요. 에코프로가 이제는 알테오젠의 빈자리까지 차지할 것이다 라는 전망까지 같이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두 번째 버스도 확인을 해볼게요. 지난주에 탔던 노란 버스인 세미5인데요. 지금 어떻게 달려가고 있나요? 네, 뭐 강력하게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고요. 뭐 결국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수급이 이제 코스닥 반도체 소부장 기업까지도 확산되고 있고 결국 그 안에서도 디자인하우스 기업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최근에 노랑 버스를 소개해드리면 한 번도 목표가를 도달하지 않은 기업이 없는데 지난주에 소개했던 세미5도 안정적으로 1차 목표가를 도달했습니다. 이미 고점 대비 거의 반토막이 난 상태에서 공모가 24,000원까지도 이탈한 상태였기 때문에 가격적인 매력은 좀 충분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결국 이제 삼성전자의 파운드리 관련된 본격적인 어떤 투자와 그리고 실질적인 어떤 숫자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은 게 테슬라의 AI5 칩도 지금 이제 본격적인 양산을 앞두고 있는 시점이고 AI6 칩 같은 경우도 본격적인 착수가 시작된 상태이다 보니까 삼성전자의 어떤 파운드리 사업 본격화에 있어서 뭐 디자인하우스 기업들은 당연히 동반 수혜를 받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결국 피지컬 AI 안에 포함된다. 그래서 피지컬 AI 안에 순환매에 있어서 결국 우리가 디자인 하우스 기업들도 관심 있게 보자고 말씀드렸는데 시세 분출되면서 28,600원은 돌파를 해서 결국 2차 목표가 31,200원으로 한번 상향해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익절 라인 때도 26,500원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목표가와 익절 라인 다시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기사님의 버스들 계속해서 순항을 하고 있는데 새로운 버스들도 오늘 탑승을 해볼게요. 자, 이번에는 어떤 노선 타고 가볼까요? 역시나 1일 1버스로 바로 광역버스, 빨간 버스로 힘차게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 타볼 노선 제가 입고 온 옷처럼 빨간 노선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고요. 자, 그 가운데에서 어떤 마을로 떠나볼까요? 뭐 1일 1버스가 빨강이라면 또 1일 1버스로 항상 로봇버스를 태워드리고 있잖아요. 오늘도 로봇 부품 마을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션 제어기 마을을 지나서 모터, 감속기를 지나 액추에이터 마을로 다시 한번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떠나볼 마을 액추에이터 마을인데요. 액추에이터 마을 하면 사실 로봇의 핵심이다 이렇게 봐도 될까요? 맞습니다. 뭐 결국 AI의 GPU가 있듯이 휴머노이드 로봇의 원가의 거의 70% 가까이 차지하는 액추에이터가 핵심 중에 핵심이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계속해서 지금 액추에이터 기업들이 강력하게 시세 분출이 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아직 본격적인 시세 분출이 나오기 전 이미 뭐 시세가 많이 분출되긴 했지만 다시 한번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는 기업을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그러니까 더욱더 궁금한데요. 그 가운데에서 타볼 버스 몇 번 버스 타볼까요? 네, 오늘 첫 번째로 출발해볼 액추에이터 버스 번호는요. 바로 437730 사면으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겠습니다. 이번에 타볼 버스 3연 버스고요. 437730번 버스입니다. 자, 우리 승객분들 많이 타주실지 기대가 되는데 한번 볼게요. 승객분들이 뒤에 기다리고 있고 정말 많이 타주셨네요. 이 버스는 많이 탑승하실 거라 예상을 했던 게 우리가 네. 3연 수익이었던 3연입니다. 그래서 제가 항상 말씀드릴 때마다 제가 3연을 한 5번에서 6번 정도를 추천드렸던 것 같은데 그때마다 항상 3연 수익이었던 버스가 3연이 아니었나라고 보고 있고요. 결국 액추에이터 대표적인 기업이고 최근에 어제 이틀 전에 유일 로보틱스가 액추에이터를 개발에 착수했다. 유라라는 액추에이터 플랫폼을 개발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상한가를 안착했잖아요. 그리고 오늘 SPG가 올라갔던 것도 새로운 이슈가 아니라 결국 SPG도 국내에서 액추에이터와 정밀 감속기 1등 기업이고 액추에이터 관련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했다는 소식이 나와주면서 지금 장중에 SPG가 상한가 언저리까지 올라갔습니다. 로보티즈도 제가 계속해서 공개 방송에서 조정이 나올 때마다 매수하자고 말씀드렸는데 또 직전 고점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 결국 로봇 안에서 액추에이터 기업들은 돌아가면서 시세가 이제 분출되고 있는 모습이고 삼연 같은 경우는 다른 로보티즈와 SPG 대비해서 매출액을 보나 아니면은 로봇 관련된 매출은 너무나 저조해요. 0.1%밖에 안 되지만 지금 로봇에 대한 시장은 우리가 새롭게 평가를 하는 거잖아요.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로봇 산업에 대해서 가치를 지금 판단한다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다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로봇 시장에 개화하면은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가 있는 게 액추에이터고 실제로 삼연 같은 경우는 지금 이제 과기부에서 선정한 피지컬 제조 AI 지원 사업에 최종 선정된 기업이 삼연이다 보니까 지금까지는 이제 로봇 액추에이터 관련된 매출은 굉장히 저조했지만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 그리고 로봇용 액추에이터의 매출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뭐 3공장 관련해서 창원시에 소재한 3공장을 양수하면서 로봇과 그리고 방산 그리고 AAM 쪽에 집중 투자하기로 했고 이 공장 같은 경우도 작년 12월에 완공이 됐는데 거기서 방산과 로보틱스를 전문적으로 또 액추에이터를 전문적으로 양산이 올해부터 시작이 되고요. 1공장에서도 자동차 부품 관련된 증설이 시작됐기 때문에 앞으로 지금 현대차의 도구 클러치, 하이브리드용 도구 클러치를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삼연이기도 하고 또 그리고 액추에이터 쪽의 기업들은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삼연도 신고가 랠리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보고 있고 최근에 현대자동차가 다시 한번 피지컬 AI 기업으로 시작해서 재조명되고 있고 관련해서 지금 이제 밸류체인의 핵심 기업 중에 하나가 저는 삼연이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로 자율주행, 고화중 로봇을 개발에 성공하기도 했고요. 자체적인 또 민간 로봇인 또 이제 호플론도 개발을 하기도 했어서 기술력도 충분히 가지고 있는 기업이고 또 액추에이터 쪽에서 다시 한 번 더 재평가가 나온다면 신고가 랠리가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삼연을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네, 사면 지금도 굉장히 빠르게 달려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같이 타고 간다면 어디까지 기대해 볼 수 있나요? 네, 저는 일단은 돌아가면서 신고가 랠리가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현대차 그룹이 살짝 쉬어가면서 삼연 또한 마찬가지로 좀 쉬어가는 흐름이 나왔는데 다시 한번 저는 신고가 행진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현재가 부근에서 1차 매수로 편안하게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75,5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58,000원 라인대를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면 이번에도 신고가 부근까지 올라갈 수 있다라고 정리해 주셨고 목표가 75,500원으로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손절 라인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요. 자, 두 번째 버스도 타러 가볼게요. 이번 버스 어떤 노선일까요? 최근에 뭐 계속 탑승을 하고 있는 네. 것 같은데요. 두 번째 버스도 어김없이 빨간 버스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역시도 이번 주 내내 빨간 버스 노선 타고 가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에서 어떤 마을 향해 볼까요? 어제와 좀 비슷한 마을로 좀 들려볼 텐데요. 뭐 결국 데이터 센터 폭발적인 투자 확대에 있어서 데이터 센터 수혜 마을로 들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케이블 그리고 MACC 그리고 변압기 마을을 지나서요. 오늘은 UC 울트라 캐퍼시터 마을로 떠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떠나볼 마을 UC 울트라 커패시터 마을인데요. 그런데 어제 타줬던 변압기 마을이 전 또 잘 가서 맞습니다. 또 타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도 있었거든요. 사실 이제 변압기 3사를 다 소개를 해드려서 이제 네. 앞으로 우리 울트라 커패시터 쪽도 좀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관점에서 오늘 들고 와봤습니다. 네, 이번에 새로운 마을로 한번 떠나볼게요. 그 가운데에서 어떤 버스 타볼까요? 네, 오늘 두 번째로 출발해볼 UC 마을 버스는요. 바로 417-200번 LS 머트리얼즈로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 타볼 버스는 LS 머트리얼즈 417-200 버스입니다. 자, 어떤 버스 우리 승객분들 많이 타주실지 한번 볼게요.
이번에도 빨간 버스인데 와, 빨간 버스인데도 많이 타주셨어요. 맞습니다. 원래는 사실 제가 이제 울트라 커피시터 쪽에서는 항상 비나이다 비나텍을 항상 말씀을 드렸었는데 여전히 네. 비나텍의 신고가 랠리가 나와주고 있고 오늘도 두 자릿수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결국 미국의 빅테크 기업들뿐만 아니라 지금 많은 기업들, 국내 대표 기업들도 계속해서 데이터 센터 투자가 확대되고 있고 젠스당 CEO도 앞으로 AI 인프라 구축에 수천억이 들어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수천조가 들어간다고 했기 때문에 결국 데이터 센터의 어떤 투자는 올해도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특히 비상 발전으로 핵심으로 꼽히고 있는 울트라 커패시티에 대한 수요는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 여파로 지금 비나텍을 비롯한 변압기 기업들도 좀 강력하게 시세가 들어와주고 있지 않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데이터 센터의 어떤 수요 그리고 투자는 폭발적으로 급증하는 해가 또 올해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 LS 그룹 내에서 ESS와 울트라 커패시터 관련된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 LS 머티리얼즈고 최근에 LS 일렉트릭도 큰 시세가 분출됐잖아요. 다시 한번 신고가 행진이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LS 그룹과 전력 그리고 전선 계열사와 시너지 효과가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 특히 북미 최대 전력 인프라 기업인 바이브와 그리고 데이터 센터 솔루션 관련해서 MOU를 체결한 기업이 LS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래서 비나텍과 마찬가지로 LS 머티리얼즈도 지금 버티브와 같이 대규모 MOU뿐만 아니라 앞으로 봉기하게 체결한다고 했을 때는 다시 한번 강력한 시세가 분출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관점에서 LS 머티리얼즈 타표 선정해봤습니다. 네, LS 머티리얼즈 지금도 달려는 가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더 빠른 달리기 기대할 수 있나요? 일단 뭐 비나텍이 사실상 이제 커패시터 쪽에서는 가장 큰 시세가 분출되고 있긴 한데 저는 이제 LS 머티리얼즈의 어떤 재평가도 충분히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비나텍만큼의 큰 시세는 아니어도 안정적인 시세 흐름은 계속 유지될 수 있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가 부근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였으면 좋겠고요. 목표가는 16,200원 라인대를 1차 목표가로 그리고 손절가는 12,500원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도 가격 전략 다시 한번 또 세워주셨는데요. 목표가 16,200원, 그리고 손절가 12,500원 라인으로 잡아주셨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두 가지 버스 모두 탑승을 마쳤고요. 이 자세한 전략들 우리 기사님과 더 가까이에서 함께하는 방법 어디에 있나요? 네, 맞습니다. 항상 제가 공개 방송에서 레인보우 로보틱스와 뭐 SPG, 뭐 SB테크 아직 늦지 않았던 거 말씀드렸는데 오늘 또 SPG가 오늘 하루 만에 29%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요. 그 외에도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어제 싹 정리해드렸는데요. 돌아가면서 시세가 분출되고 있습니다. 전일 녹화 영상 못 보신 분들 녹화 영상 올려놨으니까 참고하시면 좋겠고 장중에는 네이버 밴드를 통해서 시장 이슈들 체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들어가도 늦지 않은 버스들 어디에 있는지 우리 기사님이 짚어주신다고 하니까요. 함께하는 밴드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기사님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